우선은 무거운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실은 들어보면 또 무겁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브랜딩 일을 네.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에이전시업을 하면서 좋은 점, 에이전시업을 하면서 아쉬운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편하게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게 되게 포인트가 좋은 게 인하우스 담당자와 에이전시 담당자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하우스 담당자로서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저희는 만들어드리고 난 후에 더 적극적으로 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그게 에이전시 관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브랜드 우리가 만들었으니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에이트테크 사례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사례이기도 해요. 계속적으로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 가보자라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정말 밤새 고민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가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인하우스 담당자에서 저희를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인하우스 담당자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내부에서는 그냥 우리 직원의 하나의 의견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외부에서 에이전시가 해주는 조언들은 또 이게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이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인하우스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모셔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거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거는 인하우스이기 때문에 아유 그거는 안 돼, 알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이전시로서 사실 말씀드리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견을 말씀드려 주실 때 받아들여 주시는 것들이 좀 더 비중 있게 받아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저희 자체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브랜드를 키워볼 수 있는 것들은 뭐 그전에 스타트업에 있었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 기쁨이나 또 어떻게 보면 희로애락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람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극복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브랜드의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저희의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수용도가 높다는 되게 의외의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인하우스가 너네는 외부 사람인데 뭘 알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오히려 브랜딩 에이전 전문가가 얘기하는 건 좀 달라라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는 사실은 주영님네가 에이전시라서가 아니라 주영님이 난리 샤워를 해주셔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브랜딩의 방향성이 네네네. 어떻고, 그러니까, 그러네? 이렇게 설득되니까, 설득력이 네네. 있으니까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한편으로. 예, 그리고 네네네. 브랜드를 키워가는 희노애락을 못 느끼는 건 아쉬움이겠죠. 하지만 주영님은 결국 자기 브랜드를 만들지 않을까? 네.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인하우스에서 어떻게 보면 담당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또 이제 되게 부러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너네가 뭘 알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희는 그게 저희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하우스 담당자가 되면 그 내부 사정을 너무 소상히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너희가 뭘 알아라는 거에 설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 근데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객관적으로 조언해 주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뭘 알아라는 게 반드시 해프닝이 벌어지고요. 반드시 받아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건 그래서 내부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내부 사정이 그럼에도 이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건 분명하고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를 제안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를 좀 더 많이 또 좋게 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에이전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많이 고민이고, 또 하시려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거 되게 뻔한 질문이에요. 사실 답변들이 대부분 비슷해서 연사분들이. 근데 하지만 저희 오울스의 시그니처 질문이라서 좀 드리면, 보통 하루에 네. 얼마나 일하시나요? 어, 일단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고 바로 사무실로 왔고요. 그리고 이따가 운동하러 5시에 가니까 기본적으로 12시간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일을 더 하니까 자기 전까지 보통 14시간에서 16시간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사실 너무 예측 가능한 질문이에요. 다 이런 거. 그쵸? 제가 인터뷰하는 오울스 멤버분들은 다 대부분 12시간은 그냥 디폴트고, 그쵸, 그쵸. 네, 14시간을 하냐, 뭐 15시간을 하냐, 이 싸움이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은 다 조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공하는 건 쉽지 않고, 결국에는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쩔 수 그쵸. 없이 엉덩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아니지만,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공한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그 마지막에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네. 주영님께서 일을 잘한다는 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을 잘하시는 음, 분들은 모두 다 그런 관점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씩은. 그래서 이번에 조수영 대표님도 뭔가 책을 일과 관련된 일의 감각이었나 이런 책을 쓰신 걸로 제가 아는데, 주영님께서 일의 감각? 일을 잘한다는 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조수용 대표님 책을 사고, 그러니까 그걸 샀어요. 사고 조금씩 읽어보고 있는데, 운 좋게도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인받고 같이 사진 찍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근데, 일을 잘한다라는 건 특히나 저희 브랜딩 분야에서는 앞으로 발전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야, 사람들이 브랜드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기술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저희는 지금 프레이머를 쓰거든요. 그리고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피그마를 쓰고요. 근데 피그마 이전에는 사실 스케치라든가 제플린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게 있었어요. 그걸 배우는 시간도 만만치 않게 들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뒤떨어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더 이상 쓰지 않아요. 포기하고 빠르게 새로운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웹사이트나 이런 걸 만들 때 옛날 버전의 기술들이나 또 오래된 기술들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락인이 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뭘 이렇게 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앞으로 좀 어떤 기술이 뜰 것인가, 어떤 기술이 더 유용해질 것인가, 우리가 하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게 저는 일을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일을 잘하게 된다는 건, 일을 잘한다는 건 고객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고객의 성공을 도우려면 고객이 모르더라도 이 방향이 앞으로는 중요해질 테니까 이 방향을 저희가 함께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고객의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을 잘한다는 관점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일을 잘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이렇게 가슴 한켠이 계속 찔려가지고 아, 저도 아직도 아, 와이어프레임 그릴 때 그 피그마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파워포인트로 하거든요. 그게 그쵸. 익숙하다 네. 보니까. 근데 요새 또 피그마도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비즐리라는 툴을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그쵸. 네, 그 웹훅 요새 많이 쓰시잖아요. 메이크 그쵸. 같은. 그래서 네네네. 공부해야 되는데 네. 게으른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반성하라고 말씀해 아닙니다. 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레이머란 툴을 저희가 원래 프레이머란 툴을 쓰기 전에는 윅스 스튜디오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윅스가 있고 윅스 스튜디오가 있는데 윅스 스튜디오는 이제 에이전시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두 개의 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웹 철학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이냐 아니면 어댑티브 웹 디자인이냐 요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나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웹 철학을 이해하고 만드는 것들이 웹빌더 툴인 건데 그걸 잘 모르고 쓰시는 그냥 하시는 분들이 의뢰 많은데 그걸 잘 이해를 하면 툴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적합한 툴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프레이머로 이제 갈아타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윅스 디자인 스튜디오도 분명히 좋은 툴이고 하지만 첫 번째로 한국에서 사용하기엔 너무 무겁다라는 단점을 너무 많이 느껴오고 있었고 두 번째로 발전 방향이 프레이머가 제시하는 방향이 저희는 앞으로 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레이머가 한국에서는 잘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저희가 만드는 웹은 지금 쇼핑몰 제외하고는 쇼핑 기능 제외하고는 전부 프레이머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토스가 사실은 자기네들 그 프로토타이핑 할 때 쓰는 툴로 이제 유명해진 툴이기도 한데 저희는 프레이머가 앞으로도 또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도미넌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말씀 중에 저는 그 제가 모르는 부분이 나와서 그 아까 윅스랑 프레이머 차이 말씀해 주시면서 프레이머가 아까 리스판시브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네. 윅스가 어댑티드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가장 큰 네네. 차이가 뭔가요? 첫 번째로 두 개의 차이는 이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배경에는 그게 있어요. 각자가 너무나 다른 디바이스 환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PC 데스크탑에서 접속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바일로 접속을 하고, 최근에 모바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면 얘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스폰시브 반응형인 거죠. 그래서 그 디바이스에 반응을 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디바이스에 반응을 해서 모양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줍니다. 대신에 얘는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렇게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면 요걸 가지고 디바이스 환경에 맞춰서 변형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고치면 그 다른 디바이스에서 보여지는 내용도 바뀌어 버려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 어댑티브는 내가 지정해 놓은 포인트에 적용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리 얘기하면 데스크탑이 있고, 그다음에 태블릿이 있고,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얘게 세 개의 화면이 다 달라요. 근데 너무 어느 게 낫다가 이해됐습니다. 아니라, 네. 네네, 어느 게 낫다가 아니라, 특히나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미리 지정을 해놨으니까. 근데 첫 번째는 관리가 되게 편한 대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걸 가지고 디바이스에 맞춰서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너무 이해됐습니다. 네. 저희는 워드프레스 쓰고 있는데 주영님도 아시겠죠? 네네.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리스판식으로 되는 레이아웃이 있고 네네네. 모바일이랑 PC랑 각각 지정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쵸.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워크 툴을 이용하는 게 워드프레스나 이런 그 카페24는 스킨을 사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변경하려면 코드를 건드려야 되잖아요. CSS나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클라이언트한테 핸드오프 시켰을 때 클라이언트가 이걸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선택의 기준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끝나고 나면 프레임워크를 스터디를 따로 시켜드려요. 와,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에이티테크도 현재 스터디가 8회 정도 진행이 됐고, 요거는 저희가 따로 그냥 비용 없이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제가 너무 호기심이 드는 답변들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수다처럼 돼가고 있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게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마인드 드리면 일을 잘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라고 여쭤봤는데, 이제 주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 앞으로의 발전되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기술들과 익숙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음, 그래서 새로운 어떤 효과적인 툴이나 이런 도구들이 나오면 그걸 차용해서 쓰고 그걸 또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그걸 활용할 줄도 알아야 우리가 음, 일을 잘한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너무 공감됩니다. 반성도 많이 됩니다. 네네.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브랜딩 관점에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딩을 나는 에이전시한테 맡기고 싶지 않고 내가 이거를 공부해서 내가 조금 내 거니까 내가 잘 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저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오히려 그렇죠. 더 많을 것 같고 그럼 이 음, 브랜딩을 공부하기 위한 방법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음. 주영님께서는 브랜딩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자기 개발을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브랜딩은 확실히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 당연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픽적인 장식을 만드는 거면 디자인만 배우시면 돼요. 그건 브랜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비즈니스의 다음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브랜딩 전략을 짜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저희의 역할 중에 하나인 건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용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저희가 모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용자 인사이트를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를 그러려면 많이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결국엔 경험치인 것 같고 그리고 혼자서 해보시려는 분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오셨다가 맡기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왜냐면 그런 거죠. 지식은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해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왜냐면 이건 결국에는 경험치에서 나오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브랜드를 만들어 봤고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가 굉장히 한 끗 차이고 그게 또 브랜드마다 다른 곳이 이 영역인데 단순히 셀프 브랜딩을 한다면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업의 브랜딩을 한다라고 한다면 공부하셔야 되는 게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경험을 아마 많이 쌓으셔야 될 거예요. 가장 좋은 건 그냥 프로토타입, 내가 생각하는 것들의 프로토타입을 많이 만들어 보는 건데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브랜딩하면 보통 2달 정도 걸리는데 한 달을 사용자 리서치 했어요. 시장 환경 분석이랑.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분이 이게 되게 속담인데 내 나무를 베려면 나는 90%를 도끼를 가는 데 쓰고 10%를 내 이제 나무를 찍는 데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사용자를 잘 아는 게 저는 90%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사이트가 나오고 그걸 그래픽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런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표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핀터레스트 찾아보고 뭐 찾아보고 다른 거 베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 하시려면 표현할 관점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고 쌓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결국엔 사용자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디자인하고 아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가 디자인하라고 하지 아트하라고 하지는 절대 않거든요.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유적으로 설명을 주셨지만 결국 브랜딩도 사용자 인사이트를 갖는 게 도끼질을 할 때 도끼날을 가는 과정과 같다. 그래서 나를 세워야 우리가 그 나무를 벨 수 있듯이 먼저 사용자 인사이트가 가장 중요하다 부분을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을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결국 필요하다. 결국에는 네네. 나한테 와야 된다. 그리고 저는 맞습니다. 이해했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10% 도끼를 찍는 과정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디자이너 언어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얻으세요? 핀터레스트 같은 건 아니신 것 같아서. 저는 평소에 디자인들을 많이 봐놓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어나면 2시간은 반드시 크리에이티브 연습을 하거든요. 반드시 크리에이티브 연습을 해요. 평소에 잘 되는 브랜드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저걸 만들었을까를 다시 구현해보는 편이에요. 제가 그걸 구현해보면서 나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를 다시 해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프로젝트가 들어왔다고 그 프로젝트를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절대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평소에 쌓아놔야 간신히 뭔가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고 그 실마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역시 매력적인 생각이 있어야죠. 나 잘 되는 브랜드를 복귀한다. 아, 그냥 이거 쭉 들으면서 그냥 주영님한테 맡겨야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네네.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어? 저도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알죠, 알죠. 예, 엄청 네. 노력 많이 하시는 분이죠. 커리어와 일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앞으로 회사의 목표, 그 비전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꿈은 크게 가져야 그게 깨지더라도 파편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제 글로벌 에이전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좀 이제 브랜드 플레이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단기적인 목표는 리마커블한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거. 누가 들어도 이제 저 브랜드를 많이 들어봤다라고 이제 있는 게 있어야 사실은 저희도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저희를 신뢰하고 모여들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뭐 그거와 관련해서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나 이런 거에 참여할 계획도 현재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보려고 갖고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수상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제가 토탈 브랜딩 한 거는 거의 20개가 다 돼가는데 저희는 100개 정도를 브랜딩을 해보려고 해요. 결국에는 100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목표를 잃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기 때문에 100개를 브랜딩하고 그 경험치를 삼아서 또 이제 글로벌 브랜드도 같이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요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 역시 꿈이 크시네요. 커야죠. 네, 그래야 커야죠, 커야죠. 네, 그래야 근데 100개 브랜딩을 하면 그 중에 하나는 글로벌리 가겠네요. 네, 그 생각이에요. 예, 요새 또 뷰티 쪽은 워낙 글로벌 진출이 활발해가지고 뷰티를 한번 해보시면 다음 카테고리로. 아, 뷰티요. 이것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디지털 쪽이 좀 더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봐요.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최근에 애플 비전도 나왔고 이게 상용화가 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중화가 될 건지는. 근데 어쨌든 기기가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DX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브랜드들도 있지만 해외의 브랜드들을 직접 컨택하려고 준비 중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이제 웹사이트를 많이 빨리 만들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긴 합니다. 아, 네. 빨리 만드십시오. 네. 그래야 마케팅이 돼서. 빨리 네. 만드시면 저희가 오월수 그 인터뷰 하단에 링크를 달아드리거든요, 보통. 네네네. 근데 지금 달 게 너무 없어요. 감사하죠. 제 빨리 탓입니다. 만들어주셔야 네. 저희가 달 수 있습니다. 네. 늘 혼나지만, 네네.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네. 이것도 그 올수 하시는 멤버분들한테 다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래서 네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사이트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뭐 네. 아쉬운 점을 얘기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뭐 좋았던 어, 점, 아쉬웠던 점 이렇게 조금 공유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면, 그러니까, 좋은 점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봐가 맞는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딴 말이 뭐가 필요했냐면, 가보면은 자연스럽게 재등록하고 하게 된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첫 번째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브랜드의 사람들이 또, 각기 나름의 좋은 기업들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무언가를 나누면서, 내 생각이 발전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이 함께 브랜드를 만들었었으니까 지적인 자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적인 자극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거는 인사이터가 아니면 사실 받을 만한 곳이 없어요. 아우. 네, 정말로. 그걸 어디서 뒷풀이에서 어떻게 그냥 이상한,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얘기 말고 뒷풀이에서 술 먹으면서 비즈니스 얘기를 어떻게 해보겠어요. 심지어 뒷풀이조차도 그런데 세션에서 그런 게 이루어진다? 저는 인사이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봤으면 좋겠고, 그게 좋은 점. 아쉬운 점은 홍대에 있다는 거? 아쉬운 점은 대표죠, 대표. 아예 아닙니다. 네. 아쉬운 점은 항상 대표. 제가 항상 영감을 많이 얻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거리가 강남에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남점이 되게 좋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홍대가 예전에는 이제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이제 체력도 있어가지고 막 갔었는데, 이제 아, 나이가 너무 드니까 멀죠. 멀기는 한데, 그래도 가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가게 되는 이유는 가면 너무 좋아요. 저희가 강남은 지금 대관으로 저희 공간이 아닌데 이제 올해 안에 아까 올해는 어렵고 내년 네. 안에는 꼭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간을 강남에 가는 거. 저번에도 내주신다고 하셨고 안 내셨잖아요. 이거 혼나야 됩니다. 빨리 저도 강남에 혼나겠습니다. 내주십시오. 그 주영님 말씀을 들으면서 멤버 그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죠. 주영님이 저랑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쵸. 주영님은 네. 지금 유저로서도 계속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그쵸. 드려봤던 거고. 그리고 이제 네네.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주영님을 모토로 이렇게 주영님처럼 이 길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서 저희 인터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분이라면 연락을 한번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것들은 고민 중이시라면 빨리 시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정말 빨리 시도해보고 이 길이 맞는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처음 시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시되 다양한, 먼저 일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봐서 좋은 내가 첫 시작을 어떻게 그래도 확률적으로 좋게 가져가야 되느냐, 요걸 고민을 빨리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해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분야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브랜딩과 관련해서 커리어를 앞으로 가져가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호기심이 많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좋아하셔야 돼요. 결국에 브랜드는 비즈니스거든요. 비즈니스를 전환시켜서 펜을 만들고 이런 건데,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그냥 장식을 만드는 역할만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을 나름 많이 키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 인사이터부터 오셔서 많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화름점점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네. 네, 혹시나 그 궁금하신 분들은 주영님 링크드인이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볼룸도 링크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오는 대로 제가 올수에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브랜딩을 꼭 맡기지 않으시더라도 브랜딩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신 브랜드 대표님들은 주영님 컵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네. 한번 편하게 얘기하시면 나누시면 결국 맡기겠지만 네네. 네, 네. 한번 커피챗 간단하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국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로 저도 너무 호기심이 있고 그리고 얘기 듣는 게 너무 즐겁다 보니까 인터뷰 중에 계속 딴 길로 제가 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딩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다. 네,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네. 영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도 어떻게 보면 늘 얘기하던 거긴 하지만 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좋은 기회 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영님 또 저희 인사이트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